죄송해요. 소리 다시 해야겠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뭘 한다고 마이크를 잠깐 껐다가, 이제 들리죠? 잠깐 껐다가 이거를 켰는데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잠깐 꺼놨다가 생각을 못했네. 이제 감사합니다. 다시 얘기해야겠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5분 동안 혼자 떠들고 있었네. 아무튼 예, 감사하고요. 죄송하고요. 땀나네. 예. 2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죠. 네, 오늘 하여튼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채팅 안 보고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생각을 못했네요, 이거. 제가 아까 영상 아까 올리는 게 있어갖고 그거 좀 잠깐 편집한다고 잠깐 이걸 썼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같이 보려고요. 그게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 이거를 네이버에서 코로나19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다 빼고 그냥 같이 보죠.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맨 위에 배너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코로나 사이트 들어오면은 주요 내용은 여기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요 내용이고요. 여기 밑에 이제 모든 내용이 여기 다 있는데 요거는 좀 보기가 불편해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요 밑에 보도자료 요거를 보면요. 열리게 하면 되죠. 예, 요걸 볼게요. 그래서 요거 보면, 예, 일단은 여기 계신 팀장님,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 예, 되게 연휴에 못 쉬고 이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고, 그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우리 맨날 이거 보면서 불평이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이렇게 항상 만족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방역 조치, 규제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실제로 되게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목소리 들어주시면서 그래도 계속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좀 많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힘든 분들은 있을 거예요. 노래방이나 유흥시설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밤 10시까지니까 힘들 것 같고, 아무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죠. 예, 제목은 아까 봤고, 그래서 주 내용은 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 시설 운영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이제 1시간 연장됐다.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예, 요거 되게 잘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해서 핵심 방역 수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가 된다. 예, 요거는 조금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이제 당분간은 유지되는 거고, 이거 일단은 2주간이에요. 향후 2주간이고, 그 다음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된다. 예, 좀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번 발표의 주된 내용이고요. 이 밑에는 이제 그동안에 대한 어떤 리포트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확진자가 어떻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된 게 여기 하나 있으니까 요거 하나 보고 밑에 또 볼게요. 조금 확대해서 요걸 보고, 근데 지금 제 얼굴하고 채팅창이 이게 가려지니까 요거 보는 동안은 잠깐 채팅창을 끄고, 제 얼굴은 없으면 허전하더라고. 조그맣게 해놓고, 여기 보면은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해서 수도권은 1.5단계고, 비수도권은 1.5단계고 수도권은 2단계예요. 그래서 요런 영화관, PC방, 오락실, 요런 업종들은 이제 운영 제한이 없고요. 2단계는. 그죠? 다 1.5단계, 2단계 다 운영 제한은 없어. 다 운영할 수 있어. 그리고 운영 시간 제한이 여기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이런 데는 이제 운영 시간이 수도권은 10시까지, 비수도권은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잘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흥시설 6종 해가지고 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더펍, 홀덤펍 뭐 이런 데들은 이제 똑같네요. 운영 시간이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예, 여기는 이제 비수도권도 10시까지로 제한이 되는구나. 예, 요게 똑같네. 예, 요게 다르네요. 비수도권은. 예, 요런 업종은 비수도권도 운영 시간이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쪽 업종분들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부 식당이나 뭐 이런 데도 원래 야간에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술 매출이 좀 큰 분들, 뭐 고깃집이나 야간에만 하는 고깃집이나 이런 데는 10시도 좀 아쉽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자영업자한테는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세부 내용은 밑에 쭉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뭐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뉴스에 다 나왔던 내용이라 다 잘 아실 거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뉴스에 나오는 거에서 그냥 같이 한번 보자라는 의미고, 이제 이 밑에 쭉 내려보면요. 요게 또 요약된 게 있어요. 요게 보면 이제 사적 모임, 방금 사적 모임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여기 보면은 사적 모임에 대한 게 이제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다. 요거는 똑같은데 이제 여기 제외가 생긴 것 같아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이게 원래 사실 전에도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이번에 뭐 조금 바뀐 건가?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그 등본 같은 거 있으면 직계가족 그 등본상 주소가 같이 돼 있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요 제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인데 이게 이제 직계가족은 된다는 건지, 그 내용이 뭐 다른 건 한번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 각자 업종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정확해요. 이거 보시면 되고, 이 밑에 이제 여기 1.5단계는 여기부터 있고요. 이 밑에 보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여기를 보시면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해서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 사람들이 사전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뭐 이걸 금지한다. 근데 예외 상황,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죠. 5명부터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 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려는 건데,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래서 일상적인 가족 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그래서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은 직계 좀비속을 뜻함. 그래서 여기 직계 좀비속이 여기 있죠. 내가 있고, 직계 존속이 이제 부모님,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 뭐 자녀나 손자, 뭐 이렇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모임을 식당에서 해도 된다는 건가? 전에는 안 됐거든요. 그 딱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가 같으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그 정확한 설명이, 그게 궁금했는데 그게 달라진 건지 안 달라진 건지 모르겠네. 안 달라진 것 같아.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죠? 여기 있나? 네, 그 내용은 여기 있다. 가족 모임 관련.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인 경우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이 가능함. 이거는 이제 된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죠? 직계가족이면 식당 가서 가족 모임 해도 4명 이상이 해도 된다 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어서 궁금하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이제 식당을 하니까 식당 얘기를 하는데 또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어디 있더라? 뭐 이런 거.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을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눠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몰래 오면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전화 와가지고. 근데 이게 일단은 정부 지침은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 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눠서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안내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몰래 나눠서 오는 것까지야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정도고 여기 보면은 되게 다양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뭐 다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이 이런 것이 카페 관련해서 식당 카페 뭐 이런 것 되게 많으니까 여기 지금 아까 사이트 어딘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처음에 네이버에서 그냥 코로나 검색하면 나오는 정부 사이트 있어요. 여기 들어오셔서 배너 누르셔가지고 요건 보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여기서 밑에 보도자료 보도자료 누르셔서 요거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 FAQ 방금 그 Q&A는 맨 밑에 있어요. 이렇게 좀 궁금한 거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정확한 그 내용이니까 요거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여기 전화번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누르시면은 전화번호가 여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여기다 전화하시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일단 저는 항상 하던 대로 채팅하고 카페에 질문 있는 거 좀 볼게요. 일단은 채팅창을 보고 없으면 카페 질문을 보겠습니다. 한용님 진짜 감사합니다. 혼자 계속 떠들고 있을 뻔했어요. 제 얼굴을 조금만 키울게요. 이거를 자꾸 허리를 하고 막 등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갖고 이게 습관이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세가. 아무튼 사우나 가고 싶은데 아직도 사우나 못 가는 게 조금 답답하네요. 사우나도 아직 안 풀린 것 같죠. 그러게요. 여러 가지로 참 못 가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사우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와 진짜 이거 거기도 고정비 장난 아닐 텐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좀 끝나야 될 텐데 이게 참 기약이 없어가지고 그렇네요. 아무튼 일단 카페 볼게요. 카페 뭐 채팅 남겨주시면은 같이 볼게요. 일단은 카페 질문 올라온 거 있으면 그거 먼저 보고 많진 않으니까 빨리 하고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세금 게시판 요거를 잠깐만요. 여기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직장인분들은 괜히 우울해지는 회사 다닐 때 그랬었는데 하여튼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어디였지? 여기 있지? 잠깐만요. 이건 뭐야? 세금 박사. 네이버인데 네이버에서 세금 상담하시는구나. 근데 저희 카페 규정이 있어서 활동 정지. 카페 규정을 좀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거 활동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시는 사업 뭐 이렇게 상품 이런 거 소개해 주셔도 되는데 이게 이것만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거를 뭐 저기 어떤 원칙이나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규제를 안 하면 이게 그냥 카페가 완전히 광고판이 돼가지고 카페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활동을 하시려면은 카페에서 그래도 조금 뭐 답변이라도 한두 번 해주시고 이런 활동을 해주셔야 그래도 좀 차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카페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꼭 저기 확인을 해주시고 일단은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광고하는 사람 바로 강퇴시키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어딨어?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이분의 댓글은 다 이런 거는 일단 다 삭제를 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뭐 무조건 뭐 광고하고 링크 걸고 이런 걸 다 삭제하는 건 아니고 카페 규정을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세금. 일단 요게 있구나. 멤버십 게시판 질문을 제가 먼저 봐드려야 되는데 요건 제가 죄송해요 아다스님, 제가 좀 이따가 끝나고 바로 봐드려야겠다. 저걸 먼저 해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해드리기로 했었거든요. 깜빡했네. 아무튼 세금 게시판 이거죠? 네, 이거 말씀드릴게요. 주단님, 해외 구입 내역, 매입 내역 문의, 부가세, 종소세, 해외에서 구입한 거.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소매 후 해외에서 이제 매입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 중인 개인 사업자. 해외에서 사와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일반 과세자고요. 초보적인 질문 이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뭐 같이 공부해 가죠. 저도 모르는 거 많으니까 하고 열심히 자모님 영상도 시청을 했는데요. 궁금한 게 여전히 있어서 올립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아이템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그쵸? 부가세 신고 시 매입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소세 신고 시에 매입 내역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종소세 신고할 때는 반드시 필요경비로 처리해야죠. 매입 내역이죠. 그럼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 시 매입 내역이 다르게 진행돼도 되는 건가요? 이거 저도 사실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은, 부가세 신고를 먼저 하잖아요. 부가세 신고를 1월 달에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달에 하잖아요. 전년도 거에 대해서. 그러면, 부가세 신고할 땐 그냥 하면 돼, 그죠? 하면 되는데,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 부가세 신고할 때 그 자료가 좀 나와요. 특히 매출액이 거기 나와요. 매출액이 나와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는 매출액하고,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했던 매출액이 다르면, 그거를 써야 돼. 써야 되는 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매입액에 대한 건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매입액은 좀 달라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른 게 말이 안 되죠. 다른 게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어쨌든 1년 동안 사업을 한 걸 가지고 1월 달에 부가세 신고하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 내역, 매출 내역이 다를 수가 없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해외에서 뭐 구매한 거 아니면 면세 사업자한테 구매한 거 이런 것들은 또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니까 입력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한 매입 내역하고 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는 매입 내역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제 기억에 그 부분은 확인하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잠깐 볼까요? 이거 제가 이거 사실은 저도 확인해야지 했던 내용인데 밑에 보면 세금 4-1-A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기본사항 입력하고 여기서 신고 준비에 가면 그 내용이 부가세 신고했을 때 신고했던 내용이 여기에서 조회가 될 거예요. 밑에 보면은 부가세 신고할 때 수익금액, 그죠? 신고했던 이게 매출액이거든요. 요거는 조회가 되죠. 근데 매입액은 조회가 안 돼.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때는 수익금액이 6개월 동안 30만 원밖에 없을 때였어요. 자모 초기에. 이때가 2019년 그때니까 2018년 그때는 수입이 없었죠.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고, 이게 이 뒤로 가면, 뒷단계로 가면 여기 아마 사업소득 여기 사업소득 입력하는 데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복식장부로 신고한다 그러면 여기 어디에서 처음에 이제 뭐 장부 내용 입력하기 전에 여기 나오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 표준이 얼마였냐?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일반 과세 표준 그러니까 일반 매출액, 그러니까 부가세가 발생하는 일반 매출액은 빵원이었고, 제가 영세율은 이제 유튜브 수익이 28만 8천 원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수익 금액, 그러니까 이게 과세 표준 매출액에 대한 건 여기 나오는데 매입액에 대한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총 수익 금액이 그때 신고했던 것보다가 만약에 늘었다.
그러면 제가 여기 10만 원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늘었다. 부가세 신고할 때 10만 원 안 쓴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작성해가지고 10만 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메이백은 지금 여기 조정하는 게 없어요. 제 기억에 없었고, 지금 봐도 없죠? 그러니까 매출 누락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써본 건데, 이때 매출이 맥이 바뀌었으면은 뭐 늘었으면 작성, 뭐 그때 부가세 신고했을 때보다 감소했으면 여기 조정 감소해가지고 감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출액을 맞춰 놓고 들어가는데, 메이백은 아마 없었어요. 없었고 제 기억에 제 기억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없었으니까 지금 질문 주신 게 달라도 되냐라고 하셨는데, 달라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제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세법에 달라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나, 아니면 제가 뭐 국세청이나 어디에다가 달라도 되냐고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은 해봐야지 했던 건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면 한번 여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면 이런 거 궁금하실 때는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거에 국세청 답변을 공유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밑에 그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들어가면 인터넷 상담하기 하는 거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한번 똑같이 질문 복사해서 올려주시면 답변이 올 거예요. 답변 받으시면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저기 물어볼게요. 일단 제가 한번 저도 정리를 해봐야지 했던 거라. 잠깐만요. 부가세, 종소세, 매입 내역 차이 괜찮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답변 드릴게요. 그렇게 확인해 보시려면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니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전화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동일한 매입 내역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라면, 일단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보죠.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건 다른 문제예요.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 어차피 부가세 신고는 정확하게 했으면 한 걸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자료 뽑아갖고 입력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왠지 몰라서 이제 지금 직접 입력하고 계신 건데, 이 세금 신고형 카드 내역 안에도 해외 구매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계좌에 찍힌 내역 스스로 합산해서 올려야 되는 거겠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그래. 이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제 불공제를 막 선택하는데, 지금 해외에서 산 거는 거기서도 조회가 안 돼요. 제가 한 건 다 조회가 안 되고, 조회가 된다 하더라도 다 불공제로 들어가요. 왜냐면 그거는 저기 부가세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불공제겠죠. 뭐 아마 기본 불공제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선택할 수 없게. 그러면은 그거는 어차피 부가세 신고할 때 그 카드 매입 내역에 안 나오거든요. 그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매입 내역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해서 신고를 해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진행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확인이 되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도 가능하면 확인이 되면 공유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채팅창 잠깐 보고 네. 근데 뭐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다시 채팅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노무 게시판 한번 볼까요? 일단 연차 요거는 어제 봤던 거고 맞죠? 이거 어제 답변 드렸고, 같은 분이 지금 연차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순서대로 볼까요? 이거 이어서 봐야겠다. 연차 근데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지 하면서 지금 제대로 못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거 한번 보죠. 일단 아는 대로 답변을 드려볼게요. 같이 공부해가는 걸로. 분이죠? 칸테오님 안녕하세요. 이따 오늘은 제가 일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교님도 아침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영님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연휴 들어가면서 매일 하고 있어갖고 새해인사를 맨날 드리다 보니까 오늘은 새해인사를 안 드렸는데, 두 분은 저기 못 드린 것 같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저기 채팅 남겨주시면 좀 이따 볼게요. 요거 보고. 자, 저기
지읒 미음 이응님이 연차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 한번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아는 만큼만 항상 그렇지만 제가 아는 만큼만 볼게요. 구인 사업장의 최저 시급제 직원이 1개월 만근하여 연차가 한 개씩 생기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를 줘야 되죠, 원래. 예, 다 줘야 되고, 뭐, 최저시급이건 뭐 이런 건 상관없고, 그냥 무조건 줘야 되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원래 연차가 1년을 만근하고, 1년에 80%를 만근하면, 그 다음 해부터 이제 15개씩 생겨서 2년에 하나씩 늘어나는 건데, 첫 해에는 이제, 한 달 일하면 하루, 한 달 일하면 하루, 이래서 11개가 생기죠. 11개가 생겨요. 첫 해에. 그래서 이 연차는 2월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연차란 유급 휴가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연차에 쉬었다고 월급을 깎지 않으니까 유급 휴가인 거죠. 이 연차에 유급 휴가라 함은 연차로 일을 쉬어도 1일치 급여를 주는 게 맞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원래 계약된 그 월급이 있잖아요. 뭐 하여튼 급여가 있잖아요. 그거를 쉬었다고 해서 깎지 않으니까. 원래 만약에 연차가 아니고 뭐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아니면 무단이 아니래도 사정이 있어서 합의하에 쉬면 그 쉰 것만큼은 급여를 빼는 거죠. 빼는 건데 연차는 이제 유급휴가니까 급여를 그대로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연차 사용을 1년 동안 못 사용한 게 있으면 1년 만근 한 시점에서 남은 개수를 확인해서 그 개수 곱하기 1일 급여 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그 해에 다 사용을 못하면 다음 해에 그거를 수당으로 줘야 돼요. 근데 대신에 제가 어쨌든 그게 있거든요. 그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그거를 사용을 권고했으면 돼요. 그러니까 권고하는 것도 처음에 한번 연차 써라 라고 했는데 안 써. 그러면 몇 월 며칠에 써라 이렇게 했는데 안 써. 그렇게 권고를 했으면 이제 그 연차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예, 쓰라고 했는데 안 쓴 거니까. 근데 사업자가 이렇게 쓰라고 권고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연차 안 쓴 거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죠. 예, 해야 되고, 뭐,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15일, 그러니까 1년 지나서 생기는 15개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처음에 한 달에 하나씩 생겨서 11개, 첫 해에 11개 생기는 거에 대해서도 그럴 거예요.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따로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면 지급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1.5배는 없어요. 그냥 원래 그 연차 수당이 아니고 이거는 그 연차 수당이죠. 예, 연차 수당. 하루치씩 주면 되죠. 하루치씩 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쉬어도 돈을 주고 안 쉬어도 돈을 주게 된다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쉬면은 돈을 안 주는 거죠. 원래 줘야 되는 월급만 주는 거고 안 쉬면 월급 준 다음에 그 연차 수당을 이제 하루치씩 더 줘야 되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 이왕이면 연차로 쉬고 돈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거겠죠.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착각하신 거고 연차를 안 쉬고 일을 하게 된다면 휴무수당으로 1.5배를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심지어 아니에요. 연차는 이제 그 휴일수당 제가 저번 라이브 할 때 휴일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여기 아니고 저기 자모 라이브 게시판에 가면 언제 했지? 바로 저번에 한 것 같은데 언제 했지? 잠깐만요. 검색을 해볼게요. 왜 안 나오지? 이거 아닌데? 응? 이렇게 안 썼구나 내용이. 이거를 근로기준법 수당으로 검색해볼까요? 잠깐만요.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갖고 이거 아닌데? 안 했나? 했는데? 어젠가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 이건가? 이때 했나? 주휴수당은 급여 계산 방법. 이거 제가 저기 여기 닉네임이 뭐라고 불러야 돼? 지읒 미음 이응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면서 해드린 것 같아요. 여기 맞죠? 여기 이 질문에 그죠? 답변 드리면서 휴일 수당에 대해서 이때 설명드렸죠. 예. 그러니까 예, 보셨는데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설명 언제 드렸냐면 언제지? 잠깐만요. 또 어리버리 된다 막 여기 이게
2월 13일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어제 했는데도 기억이 가물가물해.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차 수당, 휴일 수당, 야간 수당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2월 13일 라이브 한 거에 여기 여기 연장 근로 수당 이거 왜 아까 조회가 안 된 거야? 아, 연장이구나. 아까 휴일로 했구나. 여기 39분 요걸 보시면 여기에서 설명을 어제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1.5배를 주는 거 그러니까 원래 줘야 되는 거에다가 시급의 0.5배를 더해서 1.5배를 줘야 되는 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연장 근로를 시켰거나 야간 근로를 시켰거나 휴일 근무를 시켰거나 이렇게 됐을 텐데 이 중에서 이제 야간하고 연장은 뭐 잘 아시죠? 야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 사이에 일을 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고 연장 근로는 이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그 일한 시간에 대해서 0.5배를 더 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휴일 수당은 원래 쉬기로 한 날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쉬기로 한 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공휴일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원래 공휴일은 저기 관공서의 휴일이고요. 사기업에서는 공휴일이 원래 휴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법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작년부터는 대기업들은 이제 휴일도 다 공휴일도 휴일이고 이제 뭐 300인 이상, 30인 이상, 뭐 5인 이상 뭐 해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아마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휴일은 다 빨간 날도 다 휴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빨간 날이라면 이제 내년부터인가 0.5배로 줘야 되는 뭐 그렇게 법이 또 바뀌었는데 점점 막 비용 부담이 커지죠. 인건비 부담이. 근데 아무튼 지금은 빨간 날은 휴일이 아니고요. 사업장에서의 휴일이라는 거는 근로계약서 상의 휴일 일주일에 뭐 월화수 쉬기로 했다. 그러면 월화수는 휴일이에요. 이때 일하면 0.5배를 줘야 돼요. 그거랑 근로계약서 상의 휴일이랑 그리고 저거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그거밖에 없어요. 휴일은. 근데 이제 빨간 날이 휴일로 적용되는 게 법이 바뀐 거는 이제 아마 내년인가 적용이 될 거고 지금 올해 아마 30인 이상인가 300인 이상에서 올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런 식입니다. 그건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연차는 다른 거예요. 연차는 뭐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그때 얘기한 게 수당 한번 정리해드렸구나 되겠구나. 다음에 조만간 한번 수당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당이라는 거는 총 5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에 일단 주휴수당, 요거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이렇게 3가지. 요거 이제 따로 또 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연차를 안 썼을 때 연차수당 이렇게 5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하세요. 주휴수당 따로, 그 다음에 요 3가지 따로, 그 다음에 연차수당 따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안그래님이 안그래님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3번과 관련해서 근로자는 똑같은 거죠. 3번? 똑같죠. 쉬는 날이라면 추가로 일당은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연차를 안 쓰고 일을 하면 휴일수당이라고 1.5배를 주면 되겠군요. 아니에요. 그 연차를 안 쓴다고 이건 다른 거예요. 방금 설명드렸죠. 휴일수당하고 연차수당은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 혹시 이거 들려요? 방금 배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방금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무슨 지진 나는 것처럼 안 들리죠? 아무튼 민망하네. 들리면 되게 민망할 것 같은데 아무튼 칸데오님 대표님도 올해 칸데오님도 뭐 되게 제가 보기에 되게 열심히 좋은 방향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잘 되실 것 같고 같이 잘 되죠. 같이 부자 됩시다. 그렇게 하시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다른 분들도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구정도 끝나고 2021년 와 벌써 한 달 반 지났어. 아무튼 지금 노무 질문을 주신 김에 이어서 볼게요. 노무 얘기, 연차 얘기가 또 여기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볼게요. 자, 연차는 이거 또 뒤에 와서 복사해야겠다. 연차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 계속 해드릴게요 하면서 라이브 하면서 이제 정리가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 놓을게요. 연차
주간 약 36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발생 일자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제가 확인해봐야지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읽어볼게요. 자꾸 여러 번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구인 사업장의 월 6회 근로자 휴무는 주당 1회씩 사용하고 월 2회 휴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루 7시간씩 근무인 조건에 어제 제가 봐드렸던 그 내용으로 이제 좀 수정이 됐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정확하게 뭐 4회는 아닌데 대충 4회 되죠. 아무튼 일단 주일에는 휴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21년 1월달을 예를 들자면 1일에서 3일은 근무를 했고 4일에서 10일은 월요일 쉬었고 나머지는 일했고, 그 다음 주도 월요일 쉬었고 다 일했고, 월요일 쉬었고 일했고, 마지막 주에 이틀을 더 쉬어서 월, 화, 수 쉬고 나머지 다 일했고, 이렇게 근무를 했으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쉬고 한 달에 이틀은 추가로 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했다. 근데 연차 발생이란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은 근무 시간별로 상이하다고 하던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상식적이죠. 근데 제가 이걸 확인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몰라요. 이거 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1년 일하면 15일에 연차가 생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말도 안 좀 많이 너무 좀 과장되는 건데, 한 달에 이틀 일하는 직원이야. 근데 그거를 다 만근했다고 1년 지나서 15일 연차 휴가를 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한번 그런 게 있을 텐데 확인을 해봐야지 하면서 확인 못 해본 부분이라, 요건 제가 연차 정리할 때 연차 조건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한번 제가 진짜 조만간 연차는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요 내용은 정리해드릴게요. 이거 저 잘 모르겠어요. 이분처럼 첫 주 18시간, 둘째 주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경우는 좀 다르죠. 이 경우는 지금 풀타임 한 달에 40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잖아요. 원래 기본 조건이 거의 그 표준이라 그럴까?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의 좀 통상 근로자의 표준이 되는 조건이 주 40시간 근무거든요.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5일, 주 5시간. 이게 이제 거의 표준화된 어떤 상시 근로자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통상 근로자? 그리고 이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더 일을 하면 막 연장 근로 수당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또 연장 근로 수당 주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상시 근로 시간도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그리고 한 달로 치면은 4주니까 160시간, 170시간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주휴수당 관련된 것까지 붙여가지고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이제 요렇게 한 달에 209시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달에 실제로는 170시간 정도 일하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연차 조건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 근무하는 거는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로 조건이 그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차 발생은 똑같이 나가죠. 한 달 연차는 한 개가 나가야 되죠. 한 개가 나가야 되고, 사실은 그 이상이 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한 개가 나가면 될 거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원래 그 통상 근로자 조건보다 더 일하는 경우에 이렇게 주휴수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근로 시간에 따라서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40시간까지만, 일주일에 40시간까지만 딱 제한을 걸어서 그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딱 그 하루 8시간치만 주휴수당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연차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하나 아니면 1년에 15개까지만 주는 걸로 제가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무 시간이 적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무 시간이 이렇게 많을 때는 똑같이 적용하면 될 거예요. 이거는 아마 그냥 한 달에 하나씩 지급하는 게 맞을 거고요. 1년 만긋이 몇 개? 1년 만긋이 이거는 지금 이미 통상 근로자보다 일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년 만긋시에 15개, 2년에 하나씩 추가. 그렇게.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무 시간이 적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연차는
어려워. 아직 정리가 제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갖고 이렇게 같이 공부해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팅 없으니까 바로 질문을, 마케팅은 질문이 없고, 그 다음에 세금 질문이 또 있었죠. 여기 경정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경정 청구라고 하죠. 경정 청구. 45분. 애들은 가라님. 경정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은 질문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2020년 1기 부가세 신고 확인하다가 매출 신고가 잘못된 걸 확인했습니다. 네. 2020년 1기니까 2020년 7월 달에 신고한 건데 지금 잘못된 걸 확인하셨고, 종이계산서 발급한 거랑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랑 중복이 되었는데요. 이게 내가 발급한 건지 아니면 매입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발급한 거면 매출이 더 많이 신고된 거죠. 그러면은 종이계산서 발급한 거 경정신고 하려고 홈택스의 경정신고 항목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부분에서 수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뭔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세금 신고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보통 수정 신고 하잖아요. 수정 신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확하게는 수정 신고하고 경정 청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 정리해 놓은 게 밑에 배너 누르시면은 세금 11번 여기에 경정 청구 수정 신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세금 신고를 했는데 뭔가 신고가 잘못됐다. 그러면 경정 청구와 수정 신고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내가 다시 신고해가지고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신고할 때 세금을 덜 냈다. 그럴 때는 수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다시 신고해가지고 내가 세금을 돌려받아야 된다. 내가 그때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 예. 그래서 돌려받아야 된다. 그럴 때는 경정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 들어가셔서 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이런 데 들어가면은 항상 경정 청구와 수정 신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돌려받을 거면 경정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매출을 종이 계산서로도 발급하고 전자로도 발급하고 그래서 중복으로 발급이 돼서 매출을 두 번을 신고했으니까 매출이 많아졌으니까 요거를 줄이면 내 매출세액이 줄어서 세금을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정 청구를 하는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 들어가서 경정 청구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세금 신고를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잘못된 것만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고 다시 신고하는 걸로 제가 기억은,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한번 녹화해서 올려놓을게요. 근데 제가 아직 안 해봐가지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 질문 주신 거는 이것만 봐선 제가 모르겠어요.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누락분, 이거는 예정신고 했을 때 들어가는 거라 이거 상관없고, 지금 이거 화면도 지금 부가세 신고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기본정보 입력하고 여기 들어가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과세표주니까 매출처별로 쭉 입력하고, 그 다음에 매입 내역하고 경감공제세 여기 4번에서 쭉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입력하는 거니까 아마 세금신고 다시 하는 거에 맞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일반과세자 이건 예정신고 했을 때 그때 뭐 누락한 게 있으면 입력하는 걸로, 이게 아마 정기신고 할 때도 똑같이 화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볼까요? 정기신고 할 때 어떤가? 정기신고 할 때 여기 세금 4-2번에 부가가치세 보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게 3-1번, 2번 다 있는데 여기 3-2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금방 보니까 전부 다 나온 링크 있어요. 들어가서 신고할 때 여기다가 868만 4. 그래서 요 카드 다 입력을 했고요. 제가 이 자동 매출 몇번이 들어왔 일이 내죠. 그러니까 메뉴가 잘려 있어가지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카드 다 메뉴가 있는데, 요 카드 추가할 게 있으면 여기에 메뉴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그래서 그 다음 신용카드랑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메뉴가 안 보여서 제가 확인을 못. 명세서를 해야 되잖아요. 있으면 여기다 입력하고. 홈택스 들어가서 보면 되겠다. 잠깐만요. 잠깐 볼게요. 보는 김에 정기 신고할 때 어떤가 한번 보죠. 화면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제가 로그인을 하고 부가세, 지금 부가세 신고 기간이니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이거예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들어오면은 일반 과세자하고 정기 신고를 하는데, 예전에 한 게 잘못됐다 그러면 돌려받아야 되면 경정 청구, 세금을 더 내야 되면 수정 신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돼요. 화면은 들어가면 아까 보인 것처럼 똑같아요. 정기 신고로 들어가면 이제 자꾸 불러오기 해가지고, 조회하기야 뭐야 이거 왜 안 나오지? 아, 밑에 사업자 번호를 한번, 제 사업자로 안 들어와가지고 사업자로 안 들어와서 이제 사업자 번호 누르고 하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저장 후 다음 이동하면 나오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면 부가세 신고 제가 다 해놓고 지금 제출을 안 해가지고, 납부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일반 과세자 신고 내용 밑에 과세 표준 누르면 여기는 없네. 정기 신고할 때는 예정 신고 아까 거기에 있던 화면이 없네요. 좀 다르네. 아까 본 게 일반 과세자 예정 신고 누락분 없네. 다르네.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이게 있고, 지금 홈택스 화면은 일반 과세 정기 신고할 때는 여기 똑같이 3번에 매출처별 있고 신용카드 있고 일반 과세자 똑같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과세 표준인데 그 사이에 일반 과세자 예정 신고 누락분이 있네요. 이게 근데 왜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가지? 여기서 뭐 입력하는 건가? 제가 이거 안 해봐가지고 여기서 입력하는 게 맞나 보다.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 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근데 이게 예정신고가 아니고 정기신고 때 매출 잘못한 거잖아. 제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무시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무시할 게 아닌 것 같고, 요거는 한번 제 생각에는 이게 예정신고가 아니고 정기신고 때 뭐 매출 신고를 잘못한 거니까 여기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매출 신고만 다시 잘 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세금이 다르게 나오니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저희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관할세무서에 전화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저기 혹시 확인이 되면 좀 알려주세요. 저거 뭔지, 저기 경정 청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아, 질문이 이제는 진짜 제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질문이 항상 요즘에 매일 너무 어려워. 상속세 이제 이거 상속세 제가 잘 모르니까 넘어간다 그랬죠. 여기 다 했고, 일단은 채팅창 보고 한영님, 대표님 지금 카페로 공통분모에 있는 사람들 모으면서 운영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카페 운영하시기 전이나 운영하는 현재까지 공부를 하고 계신지 참고가 된 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뭐 특별히 책은 사업 처음에 할 때 저도 책 이 책 저 책 사서 봤는데 특별히 도움된 거는 없었었고요. 진짜로 없었었고 제대로 된 책이 뭐 없는 것 같아. 그냥 유튜브 많이 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카페를 해야겠다, 유튜브를 해야겠다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저기 식당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식당을 뭐 제 얘기는 그저께 했는데, 하여튼 식당을 하게 돼가지고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와서 식당을 하게 돼가지고 왔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제가 회사에서 하던 일이 그 뭐 영업 마케팅 뭐 이런 거여가지고 이제 매출 관리하고 막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게에 와서 해보니까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말에 이제 가면은 이제 직원들, 저희는 이제 관광지 뭐 비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주말에 손님들이 많아서 주말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말에 손님이 있어야 되는데 막 손님이 없고 직원들 앉아서 쉬고 있고 막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처음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왜 이럴까 매출을 좀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별의별 거 다 했는데 결국은 답을 찾은 게 이제 인터넷에서 뭘 해야 되는구나, 그걸 좀 답을 찾아가지고 인터넷 마케팅을 좀 했고요. 그거는 제가 뭐 책 이런 거는 사실 특별히 모르겠어요. 요즘엔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몇 권 봤는데 도움된 게 진짜 없었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이제 그때도 전화 많이 왔거든요. 광고대행사에서. 그럼 제가 다 만났어요. 광고대행사 사람들을 다 전화 오면은 다 전화 통화하고, 온다 그러면 다 오라 그러고 만나고 그러면서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경험해보고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많이 물어보고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막 그러면서 이제 좀 깨달아온 게 되게 많고, 그 내용은 일단은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지금 자모 정리해 놓은 거에 밑에 마케팅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 요게 중요한 내용은 다 정리해 놨고,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돈이 되는구나 정도가 아니고,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블로그 하면은 돈 번다. 유튜브 하면 돈 번다. 그때는 뭐 유튜브보다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하면은 돈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미 10년 전에.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알고 있었죠. 들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진짜 알았던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알았으면 내가 했겠지. 나도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근데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뭐 이렇게만 생각했었던 거고. 근데 그거를 식당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했는데 블로그 상위 노출 이런 거를 막 해봤더니, 블로그에 우리 가게가 상위 노출이 되면은 막 그 주에 매출이 쭉쭉쭉 늘고 그게 바로바로 막 이렇게 돈이 되는 거니까, 매출이 늘면.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터넷에서 노출시키고 한다는 게 굉장한 거구나, 이런 거를 조금씩 알아가다가, 이제 2016, 그게 잘 되니까 이제 좋은 기회가 왔어요.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 KBS 생생정보통해서 이제 와가지고 방송을 한번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느꼈지. 그때 이제 생생정보통 방송 나가고 나서, 방송이 평일이었어요. 저녁 6시 반인가? 그때 나가는데, 그 방송 나가고 한 몇 분 있다가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계속 뭐 전화 받으면, 뭐 거기 어딘가요? 뭐 영업하나요? 뭐 오세요 하고 끊으면 또 전화 오고, 또 받으면 또 뭐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지금 영업하나요? 끊으면 또 오고 막 이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막 차가 막 들어오다가 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수화기 올려놓고 그냥 계속 한 달 정도 죽어라 이랬거든요. 그때 느꼈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인터넷 마케팅을 하면서, 아, 이 사람들 관심을 끄는 게 장난이 아닌 거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네이버 카페, 이제 제가 네이버 카페를 처음에 했어요. 유튜브는 나중에 했고, 네이버 카페를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제 처음에 본 거는 여러 가지가 또 이것도 복합이 됐는데, 처음에 본 거는 그때 이제 처음에 제가 그때 차를 바꿨어요. 2017년 뭐 3월 4월 이때 차를 바꾸면서 네이버에 이제 카페들 있잖아요. 자동차 카페들. 카니발로 바꿨는데, 카니발 카페 들어가서 막 정보를 얻었지.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그리고 이제 그때 여행도 한번 갔거든요. 3월 달에 세부 여행을 갔는데, 하여튼 여행 카페들도 가가지고 정보를 많이 얻었지. 너무 좋은 거야. 정보도 많이 얻고 막 잘 돼 있는데, 이 카페들은 왜 이렇게 운영을 하지? 뭐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저런 기사를 한번 봤어. 중고나라 관련된 기사인데, 그때 당시에 중고나라가 뭐 직원이 60명이고 뭐 어디에 뭐 얼마에 팔리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 충격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네이버 카페 하나가 직원이 60명이 되지? 이게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 인터넷 마케팅을 했던 이런 경험하고 이런 게 조합이 되면서, 제가 그때 막 그렇게 활동은 아니고 도움을 받던 그런 자동차 카페랑 그 여행 카페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마케팅 활동이고 다 광고 활동이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보인 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이게 결국은 돈이 되는구나.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런 여행 카페나 자동차 카페나 중고나라도 그래요. 잠깐 볼까요? 중고나라가 제일 대표적이니까. 중고나라를 잠깐 보면, 다른 카페는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고, 중고나라 보면, 자, 보세요. 이거. 이게 다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배너 하나 거는 게 다 아시죠? 이게 이 방문자 수가 하루에 막 여기는 막 1000만 단위이기 때문에 이 최소 뭐 몇백만 원이죠. 이거 하나가 뭐 최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뭐 밑에는 작으니까 몇십만 원 하겠죠. 근데 이게 몇 개야 도대체? 세어봐요. 쭉 세어봐요. 이게 몇 개인지.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무슨 공동구매, 뭐 쪽지 보내는 거, 뭐 게시판 분양하는 거 되게 많아요.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제휴업체, 협력업체 하는 게 사실은 다
월세 내고 입점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월세 내고 입점하는 게 다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하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은 여기 직원 60명인 게 말이 돼. 근데 중고나라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카페니까 그렇다고 치고 눌러보면 또 나와요. 제휴하기 이런 거 눌러보면 나오죠. 여기 이런 거 상품 광고 종류 이런 거 나오죠. 대문 배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공동구매 뭐 이렇게 판매형 독점으로 게시판 배너 그 다음에 게시판 하나씩 분양하는 거 앱에다가 배너 까는 거 뭐 이런 상품이 또 있죠. 이런 상품별로 가격도 안내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공개는 안 하네요. 하여튼 요런 거를 이제 그때 보면서 그때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가게가 잘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사업이 좀 잘 되면 확장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이제 인터넷 마케팅도 자신 있고 가게도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러니까 가게를 확장해야겠다 그래서 막 다른 지역들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가게를 이제 하나씩 늘려가려고. 근데 그때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막 이러면서 막 시간도 되게 제한적이고 막 근데 관리할 자신이 좀 없더라고.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런 걸 보니까 아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막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이런 거 공부를 되게 많이 하면서 막 사실 지금 뭘 보고 공부했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때는 볼 게 없었거든요. 세금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제대로 된 게 없어. 근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예 안 찾아봐가지고 잘. 근데 그게 없었어. 그런 유튜브 채널, 네이버 카페 제대로 된 것도 없었고, 뭐 정보 공유도 그렇고, 뭐 이렇게 활성화된 카페도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이걸 가지고 카페를 한번 해보면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카페를 시작한 거고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사실은 아쉬운 게 되게 많고 지금 카페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그거는 맞아 떨어진 것 같아. 좀 그런 정보의 니드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 정보를 제가 제공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근데 정보만 제공한 건 아니고 제가 인터넷 마케팅 하면서 좀 적용하는 원리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어요. 여러 가지 좀 스킬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겸사겸사 이렇게 좀 모든 게 좀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겸사겸사랜다. 단어가 잘 안 떠올라. 이렇게 좀 좋은 성과가 좀 난 것 같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구독자 수라든가 뭐 채널도 커지고 지금 네이버 카페도 많이 와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잘 맞아 떨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지금 카페나 유튜브도 이렇게 규모가 커졌는데 지금 이렇게 트래픽 같은 걸 보면은 사실은 잘 이렇게 막 활성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죠. 그래서 뭐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아직도 배울 게 되게 많은데,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최근에 뭐 어떤 다른 뭐 광고 같은 것도 좀 해보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 좋은 책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면 컨설팅 같은 것도 좀 받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한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 마케팅 중요하죠. 인터넷을 우리가 사업을 자본주의 시대고 하니까 어쨌든 뭔가 사업을 해서 사업이나 투자나 뭐 해가지고 뭔가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하기에 이제 너무 어제도 얘기했는데 너무 좋은 시대가 됐죠. 왜냐면 이제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게 이제 완전히 보급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정보의 거의 이제 완전한 정보의 대칭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내가 좋은 컨텐츠만 갖고 있으면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유하는데 아무런 비용이 안 들잖아요. 내가 컴퓨터랑 인터넷만 좀 쓸 줄 알면 그냥 할 수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그죠?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구글 뭐 이런 거, 아니면 블로그, 뭐 워드프레스 이런 것만 좀 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 사업해서 돈 벌기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내가 가진 어떤 거를 노출하고 구매로 전환시키고 뭐 이런 데는 이제 사람의 심리를 좀 이해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노출시키고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고 그걸 노출을 했으니까 이제 구매로 전환시키고 요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예전에는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요거를 좀 활용하자라는 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정리해드렸잖아요. 여기 인터넷 마케팅. 뭐 마케팅 하면은 뭐 블로그 해야 되냐, 뭐 인스타그램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지금도 카페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정리해드린 이런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해가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 좀 뭐 다른 사람의 어떤 플랫폼 채널 같은 걸 좀 이용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어떤 뭐 채널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겠죠. 그런 게 만들어지면 이제 쉬워지니까 경쟁 없이 내 걸 노출시키고 비용 없이 노출시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아직 여기에 정리는 안 했고, 멤버십 프로그램을 제가 마케팅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넷 마케팅을 따로 좀 이렇게 교육 사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 뭐 웬만한 내용은 다 공개를 했는데 좀 더 좀 전체 공개를 하긴 좀 그런 것들까지 합쳐서 여기다가 정리한 게 있으니까 요걸 보셔도 되고, 비용은 월 10,000원 이거 하셔도 되고, 예, 뭐 제가 받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하는 거고, 아무튼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게 궁극의 마케팅. 순서를 제가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이렇게 잡았어요. 처음에 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전략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하는 방법 해서 좀, 뭐 이것 좀 자세하게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해야 되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정말 내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좀 안정적으로 경쟁 없이 마케팅을 하려면 해야 되는 게 이 궁극의 마케팅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 마케팅. 이게 이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래서 컨텐츠가 좋으면, 그러니까 컨텐츠가 뭐 좋다기보다, 그러니까 그 시장의 수요하고 잘 맞아 떨어지면 이건 될 거라고 봐요. 컨텐츠만 잘 만들어서 뭐 채널은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네이버 카페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각 채널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이버 카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잘 이해하고 한 분들은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서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서 엄청난 수익을 만들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이버 카페를.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아는 만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거니까 또 알게 되면 또 그거는 뭐 계속 알려드릴게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다 사업하시는 거니까 요런 내용들, 인터넷 마케팅은 좀 기회가 저는 진짜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뭐 사업도 사업이지만 사실 요즘에 투자 관련해서 뭐 이제는 진짜 뭐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투자해서 돈 벌어야 되는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게 되게 분위기가 그렇게 됐죠. 근데 사실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어떤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야 투자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가장 좋은 게 인터넷을 활용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투자랑 좀 같이 하면 경제적인 문제는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인터넷 마케팅. 앞으로도 계속 이쪽에 집중을 할 거예요. 같이 공부해 가죠. 뭐 세금, 회계, 노무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이걸로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회계 장부 정도는 제가 좀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좋은 어떤 아이디어도 있고 필요하다고, 제가 사업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해결해주는 그런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좀 개발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거 말고는 뭐 세금, 회계, 노무 관련해서 제가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컨텐츠를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아니까, 저도 사업을 하니까 이제 그 컨텐츠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컨텐츠를 계속 앞으로도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목적으로 이제 계속 컨텐츠는 올릴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없죠.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뭐 쫙 있어요. 여기 플랫폼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대표님이 정리하신 돈 다이어그램이랑 매출액 공식은 보는 입장에서 획기적.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리한 돈 다이어그램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 갈 건데 아직까진 별로 수정하거나 뭐 업데이트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이념이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를 좀 풀어가려면 맞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 자본주의 시대에서 무슨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얻고 막 이런 생각만 갖고 살았더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인생이. 그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경험상, 뭐 물론 그렇게 잘 살고 잘 사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잘 사시는데, 그러니까 그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방향이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제가 정리해드린 건 이제 여기에 돈 버는 방법 해갖고 살짝 껴놓은 게 여기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요거 보시면 돼요. 여기에 소득의 종류 해가지고 넣어놓은 거에 맨 위에 요거 있어요. 제 나름대로 자본주의 시대에서 그래도 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좀 안정적으로 좀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정말 살아가려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마케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마케팅만 잘 할 줄 알면 그 다음에는 뭐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제일 중요한 관문인 것 같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마케팅 하는 거 여기 있죠? 마케팅 여기 하여튼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지금 카페에 질문이 더 있는데 일단은 여기 세금 게시판, 노무 게시판 다 봤는데 제가 지금 멤버십 질문 주신 거를 못 봤어. 이걸 좀 먼저 봐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끝내고 요걸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안 하면 오늘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요 정도 마무리하고 하여튼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조금이나마 완화가 되고 했으니까 또 열심히 달려보죠. 올해 이제 진짜 시작이잖아요. 이제 음력 음력 뭐야 이거 구정도 이제 시작되고 하니까, 음력 새해도 시작되고 하니까 올해 한번 열심히 해보죠.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데 어쨌든 이 또한 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에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렇게 잘 위기를 넘기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마무리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